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사실상의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태원 클럽 등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된 광주 전남 지역 방문자도 3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다음 주 등교를 앞둔 학교에 컨테이너 교실이 설치되고 2부제 수업이 도입됩니다. 5.18과 관련된 미국 국무부의 기밀 문서 43건의 기밀이 해제돼 우리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청년 세대들은 5.18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신 계승 방법으로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등지를 다녀온 광주 전남 지역의 방문자가 매일 조금씩 늘더니 이제는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광주시가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사실상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다녀온 광주 시민은 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6명을 포함해서 157명이 감염 우려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자들은 자가격리 조치되거나 능동 감시 대상이 됐고 진단 검사 결과 현재까지 양성 판정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전파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광주시는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은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2주 동안으로 오는 26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어민 교사들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원어민 강사와 학원 강사 등 7명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고 전남교육청은 이태원과 홍대, 논현동 등지를 방문한 원어민과 교직원이 4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녀에 대한 보건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녀들의 PC방, 노래방 등 밀집시설 및 감염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되거나 능동 감시 대상이 된 경우 대인 접촉과 외출, 금지 지침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 주 등교 개학을 앞둔 가운데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교실과 2부제 수업 등이 도입됩니다. 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해 인원을 분산시키고 오전반, 오후반 형태의 2부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교실 내 학생 간의 거리를 확보하고 등교 시간을 30분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등교 개학이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연기되면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돼 있었던 고3 학력평가는 등교 이후로 연기됐는데요. 광주 진학부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희돈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도 고3 담임을 맡고 계시죠. 등교 개학이 연기가 돼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고3을 담당하는 진학부장으로서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예. 입시와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또 학생들 상담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하루빨리 학교 문이 열려서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등교 개학이 미뤄진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요. 온라인 강의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에게는 큰 혼돈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수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비교과를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 있고요. 아직 동아리도 조직이 되지 못했고 창체 활동이라든가 수행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 아무래도 뭐 고3 현재 올해 고3들이 좀 많이 불리하다라는 생각이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비교과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 혹은 또 다른 학생들의 어떤 상황들을 지켜보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평상시 같으면 집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학사 일정에 변동이 생기면 고3 재학생들보다 재수생들이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지금 재학생들이 졸업생들보다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교육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 재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적용을 받는 세대들인데요. 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특성상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졸업생들보다 내신 성적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재학생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교육 과정이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들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 적합도라든가 교과 준비도적인 측면에서 졸업생들보다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등교 이후의 상황도 잘 준비를 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변화된 입시 일정에 따라서 학생,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와 대입 준비에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구축이 되고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대입 준비는 변화된 입시 일정에 따라 압축적으로 빠지는 어떤 활동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학생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희돈 선생님과 함께 고3 등교 개학 연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바람에 미세먼지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는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한 가운데 종일 쾌청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해서요.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딱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광주 지역 학부모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이 담긴 꾸러미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판로가 걱정인 지역 농민들을 돕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친환경 꾸러미를 만드는 현장을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환경 쌀과 잡곡, 각종 야채가 정성스럽게 담겨지고 한쪽에서는 꾸러미를 냉동차로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번 주부터 광주 지역 각 가정에 배송되고 있는 친환경 꾸러미입니다. 담긴 내용물은 통밀쌀과 백밀국수, 우리밀 쿠키 등 12개 품목으로 모두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꾸러미는 모두 20만 4천여 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꾸러미를 희망하는 광주 지역 학생 1명당 하나씩으로 이번 주부터 매일 6천여 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꾸러미는 남구와 서구, 광산구 등 3개 급식 지원 센터를 통해 공급되는데 지역에 따라 내용물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써 학교에 아이들이 어떤 것을 먹고 그동안 학교 급식을 했었는지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꾸러미 한 개당 35,000원어치의 농산물을 담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모두 72억 원. 전액 학교 급식 예산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가를 돕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학부모 부담 완화도 있을 테고요. 또 지금 학교 급식 중단되면서 어려워진 농가들도 어느 정도 소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동차 직배송 방식으로 가정에 전달되고 있는 친환경 꾸러미는 이번 달 말까지 광주 전역의 배송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광주시는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이후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 등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직 무급휴직자로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해당 가구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의 쓰레기를 실은 배가 영암군의 한 항구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는 지난해에도 불법 투기 혐의로 지자체가 고발한 곳이었는데요. 행정은 물론 사법마저도 비웃는 무단 투기 현장, 김한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산의 3층 건물 높이로 쌓인 쓰레기산. 한 재활용 업체가 불법으로 쌓아둔 것으로 지자체가 검찰에 고발한 뒤 야적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개월이 지난 뒤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11m가 넘는 쓰레기 더미에서 새까만 침출수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수도로 침출수가 유입되는 것을 임시로 막아놨지만 주변 농경지로 폐수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추적해봤습니다. 선박에 쓰레기를 실어 항구에 방치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자꾸 안 치우니까 내가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 주소를 한번 찍어보니까 거기가 나오대요. 구두관리인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보름 넘게 조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해 영암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는 18,000톤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3,000톤에 불과합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달라,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어려운 점이 좀 있네요.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농어촌은 쓰레기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골프장 직원이 머리에 탄두를 맞아 부상을 입었던 골프장에서 또 다른 탄두가 발견돼 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23일 캐디의 머리에 K2 소총용 탄두가 박혔던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또 다른 탄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사고가 발생한 날이 아닌 그 전에 발견된 탄두를 골프장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인근 군부대에서 날아온 것인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품앗이 찬스 등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임직원 7명을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전남대학교 병원 임직원 7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7명 가운데 4명은 전남대학교 병원 노조가 고발한 임직원이며 다른 3명은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보성군 조성면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택시가 충돌해 택시 승객 87살 A씨가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트럭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청년 세대들은 인터넷을 통한 5.18 왜곡 주장에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정신 계승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종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할 청소년과 2030 세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들은 5.18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틀간 7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밀레니얼 세대 중 5.18을 모른다고 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해야 한다는데도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꼭 기억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5.18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레드페스타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5.18 기념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5.18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5.18을 알고 있냐는 질문엔 10명 중 7명이 안다고 답했고 5.18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는 답변도 중장년층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5.18 특별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엔 모른다는 답변이 다른 세대보다 많았습니다. 딱히 저희 세대는 이제 겪지를 않았으니까 공감은 제대로 못하죠, 윗분들보다. 밀레니얼 세대는 5.18과 관련된 정보를 유튜브나 SNS로 주로 접하고 있었는데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등 역사 왜곡과 비방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역사 왜곡이 좀 그렇잖아요. 5.18이 아니더라도 역사 왜곡은 나쁜 거니까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반면 왜곡 폄훼 시도는 잘못됐지만 일반적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어차피 올바른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만 하고 사니까 좋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의 가치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해 구체적인 사실들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과 더불어 소위 잘 팔리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해 5월 단체 등이 요청한 5.18 관련 미국의 기밀 문서 일부가 기밀이 해제돼 한국 정부에 제공됐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 국무부가 작성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밀 문서 140쪽 분량 43건을 기밀이 해제된 상태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 받은 문서 대부분은 과거 일부 내용이 가려진 채 공개된 문서이며 일부 새로운 문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을 취재한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의 원고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사는 1980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기사 원고 13점으로 5.18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돼 있고 당시 도쿄 지국을 통해 AP통신 본사로 송고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이 원고를 소장해오던 전 광주 MBC 오정목 PD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아 공개했고 앞으로 도청 별관 2층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18 40주년에 맞춰 제작한 관객 참여형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오는 18일까지 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이 작품은 열흘간의 5.18 민주화운동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현했고 관객이 공연에 직접 참여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가장 좀 높거든요. 네, 맞아요. 뛰었고 스윙 삼진. 2루에서 자 3루에서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이용규가 런다운에 걸립니다. 왔다 갔다 다시 아웃. 이닝 종료. 강권 3루수 그러나 유격수 잡고 빠르게 1루 결과를 주자 뛰었는데 이 공이 바운드가 됐습니다. 이용규 2루 뒤에서 멈췄습니다. 2루 스트라이크.
좌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시즌 첫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나지완 8번 타자. 강한 땅볼 타고 마지막 바운드에서 튀어오릅니다. 깊숙한 곳으로 터커의 위치. 터커 2루 안차. 장영석의 타구가 센터 쪽에 떴습니다. 중교수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터커 홈으로 쇄도 홈으로 들어옵니다. 9회 정우람을 상대로 역전에 성공하는 기아 타이거스. 최재훈의 타구 오른쪽 우익수 잡아냅니다. 3년 만에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낸 광주FC가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FC 운영비로 2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추경안을 논의하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FC의 올해 운영비는 본 예산에서 편성한 50억 원에다 이번 추경 20억 원을 더해 모두 7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초 광주시가 약속한 80억 원보다 1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무관중 경기로 입장권 수입이 없는 데다 기업들의 후원마저 끊겨버려 광주FC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에서 재배되는 비파잎과 참다래를 활용해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사료 2종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개발된 사료에 대한 현장 실증 시험과 특허 출원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체의 기술을 이전해 상품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에 연고도 없고 잘 알지 못했던 광고 카피라이터와 아트 디렉터가 광주에 대한 2030 세대들의 생각을 책으로 묶었습니다. 인터뷰 모음집 요즘 광주 생각인데요.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감명받았다는 저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광주와 5.18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스토리텔링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자 오지훈 씨는 12명의 이야기는 광주에서 출발했으나 서로 다른 도착지에 착륙했다며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한다는 점이 정말 건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담양의 인문학 프로그램 별빛 달빛 야행이 이번 주 토요일과 30일에 진행됩니다. 1회당 선착순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5,000원의 참가비만 내면 되는데요. 대나무 숲을 거닐고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며 담양의 별빛과 달빛을 즐깁니다. 행사 이틀 전인 목요일 오후 4시까지 담양군 문화관광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 지하철 송정역에 새로 설치된 의자가 디자인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특허청 디자인 등록을 취득한 건데요. 공사 건축팀은 외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승객 이용이 편리하고 화재에서도 안전한지 등을 고려해 의자를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자뿐 아니라 낡은 역사 디자인을 개선하는 작업이 다른 역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문화상품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문화전당은 우선 광주 전남의 예술가들이 직접 제작한 문화상품을 공모하고 이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1년 동안 ACC 문화상품점에 입점돼 판매됩니다.